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8월 28일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40%, 코스닥은 0.59% 이렇게 나란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를 잠깐 차트 한번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3월 폭락이 나오기 전에 이 전고점 자리를 아직까지는 터치를 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부담스러운 랠리를 펼치고는 있지만 뭐 추세적으로 갑자기 뭐 급락이 여기서 뭐 나온다든지 고점 신호가 보일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어제 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중요한 좀 연설이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이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일단은 뭐 그렇게 뭐 시장이 버블이라거나 시장이 최근에 어떤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듯한 멘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거기다가 좀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 걱정할 거는 저는 좀 없지 않겠느냐. 일단 미국 증시는 그렇고요. 어찌됐건 간에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지는 않지만,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이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지금 추세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다음 이제 연준 의장 연설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시도 뭐 이제 추세적으로는 건강한 사실 조정을 거치고 가고 있는 뭐 아주 정상적인 흐름 안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코로나 어떤 3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시장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지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3단계 격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경제가 정말 락다운이 되게 되면 물론 코로나 확산세는 줄어들게 되겠지만 거기에 또 감수해야 할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어질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번 주말이랑 다음 주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리스크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좀 최악의 경우 다음 주에 뭐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 확진자가 뭐 2000명까지도 최악의 경우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있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장 안에서 인식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조금씩 해가면서 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뭐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일단 한번 조정 받았고요.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뭐 코로나 확산세가 뭐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만큼 퍼지는 게 아니라면 저는 요 정도 안에서 뭐 요 정도 변동성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쌍바닥으로 가주는 게 안전한 모습인데, 요 정도 요렇게 전고점까지 가는 흐름으로 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코로나 충격에 따라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갈 것이냐. 뭐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꺾인다고 보는 입장은 사실은 아니고요.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더 출렁이고 가느냐, 바로 여기서 버티다가 가느냐, 저는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폭증을 하면서 3단계로 격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인 코로나 이제 3차 대유행에 대한 악재가 지금 이 시장 유동성으로 가고 있는 시장 전체적인 추세 자체를 이렇게 무너뜨리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뭐 조정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더라도 지금 증시에 대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예탁금이 50조가 지금 뭐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예전에 우리가 한번 겪었던 3월에 그런 뭐 흐름처럼 폭락이 나온다든지 요렇게 흐름이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하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고요. 5G 대장주였고요. 물론 5G 섹터는 안에서도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무조건 대장주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에이스테크랑 솔리드 정도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뭐 어저께 제가 솔리드를 익절을 하고 나왔을 때 말씀드린 거랑 사실 방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시장이 급격한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었죠. 뭐 차트만 보면은 시장에 급락이 있었나 싶을 만큼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솔리드를 익절을 하고 나서 사실 같은 5G 섹터인데 일단은 에이스테크가 명실상부 그래도 대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솔리드로 대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에이스테크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5G로 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5G로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좀 확인이 되었었고,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26일이네요. 26일이니까 요날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어제 하루 좀 밀렸죠. 시장도 조금 하락을 하면서 하루 이제 음봉으로 밀렸고, 혹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는 뭐 죽더라도 무조건 반등 한 번은 죽고 죽는다라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홀딩을 했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못한 게 아쉽죠. 한 여기까지 정도 더 밀렸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되지 않았고, 오늘 오전에 5G 섹터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반등이 나와서 저희가 32,900원에 절반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절반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목표가를 33,900원에다가 이제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33,600원 찍고 얘가 좀 밀리기 시작하는데, 뭐 이제 테마주처럼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거라고는 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하다가 점점 계속해서 밀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절반 팔고, 절반은 조금 아쉽지만 상당히 수익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입절을 좀 하고야 말았네요. 좀 아쉬운 매매가 됐습니다. 한 300원만 목표가를 더 줬으면 매도가 된 거였는데 많이 아쉬운 매매였습니다. 입절은 했는데. 아무튼 오전에는 뭐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5G 섹터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오늘 오랜만에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IT 반도체 쪽도 반등이 좀 나왔었죠. 아무튼 오전장은 그렇게 좀 흘러가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 관련주 뭐 언택, 알서포트랑 온라인 교육주 뭐 YBM넷 이쪽으로 급격하게 좀 수급이 쏠렸고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멋있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잠궜다가 풀었다가 정말 지치게 했죠. 결국은 시간에는 잠갔었는데 오늘 시가부터 하락해가지고 좀 오전장이 좀 많이 밀었습니다. 밀었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아주 세게 나왔고요. 사실 뭐 알서포트가 어제 같은 경우에 8,500억 거래 대금이 터졌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오전장에 조금 죽는다고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게 반등도 없이 절대 그렇게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 막 상한가 간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날 갭이 뜨고 뭔가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상한가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화제약이 이랬죠. 어떤 뭐 학술지 논문 발표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시가부터 쭉 밀어버리면서 전혀 어떤 차익 실현할 기회를 주지 않았었잖아요. 물론 조화제약이 나중에 더 또 이렇게 올라와서 갈 수도 있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단기 매매하는 입장에서 대응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 내가 상한가 가는 종목을 홀딩을 했는데 다음날 이런 식으로 좀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하느냐 분할 매수로서 좀 버텨보느냐의 차이는,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의냐 혹은 그 다음에 대장주의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뉴스 혹은 뭐 재료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통칭해서 모멘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종목이 앞으로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갖지 않고 있느냐,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는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반등 시에 익절을 시원하게 좀 하고 나왔고요. 이런 종목들은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주도주였고 대장주였고요. 계속해서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나왔을 때 섣부르게 좀 대응을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해서 반등 때 오히려 좀 더 익절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면 돼요. 거래대금 이 정도로 터트렸던 종목이 거기다가 이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웬만해서는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죽기는 좀 힘들거든요. 반대로 아까 조화제약처럼 내가 생각하는 흐름을 벗어나는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대응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석의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논문 게재로 인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사실 예전에 뭐 2017년이나 15년 때 한참 제약바이오가 화랑이던 그런 장 때나 뭐 논문 이렇게 어디 게재하고 이러면은 상한가를 갔지, 사실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이 뭐 논문 이런 정도 재료 가지고 상한가를 가긴 좀 힘들어요.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고 개인들도 많이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는 뭐 조화제약이 상한가를 좀 보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매매하기는 좀 그렇죠. 상한가 갈 만한 재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는 하시면은 안 되고요. 뭐 갖고 있다면 적당히 그냥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로 좀 이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뉴스, 재료, 모멘텀의 이 강도, 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그냥 무턱대고 막 차트만 보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물론 곧잘 장이 좋을 때는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한 번씩 크게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YBM넷도 마찬가지죠. YBM넷도 어제 상한가를 거의 뭐 이제 동시호가 때 많은 척 했다가 다시 풀려가지고 끝이 났거든요. 시간에서도 막 공방이 있었고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개파락 후에 완전히 좀 많이 밀렸지만, 요것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때 좀 빠져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매매하시는데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온라인 교육주도 YBM넷이 원래도 이제 대장이었고, 메가MD랑 아이스크림 에듀가 YBM넷보다 한 번씩은 더 강하면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은 대장이라는 말이 보시면 딱 알죠. 결국은 대장입니다. 물론 대장주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보통 경우는 한번 대장을 했던 친구가 계속해서 대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오랫동안 좀 숨죽어 있었다가 예전에 한참 3월 달에 코로나 테마주들이 이제 화랑일 때 잠깐 이제 올랐었다가 좀 반짝하고 죽어버렸던 테마죠. 이제 택배, 뭐 물류, 포장 테마인데 최근에 다시 한국 패키지, 뭐 태용로직스, 한익스프레스,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뭐 급등하면서 상한가는 들어갔는데 약간 좀 일단 시장에서 아주 그렇게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닥만 해도 20조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지금 거래 대금이 두 배가 넘어서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은 하루에 거래 대금 1,000억 넘으면은 우리가 뭐 주도주 계열에 좀 끼워줬는데 요즘은 1,000억 가지고는 좀 명함도 못 내밀죠. 한 뭐 정말 5천억씩 터져줘야 뭐 진원생명 같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 보시면 어제 1.6조가 터졌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이 항상 1위였는데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뭐 한참 뒤에 있죠. 알서포트 1위, 뭐 현대차, 진원생명과학, 두산중공업. 참 이렇게 시장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저는 참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어떤 시장의 흐름은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면 일단 공매도를 일단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 공매도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이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는 지금 뭐 이제 화요일인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눠집니다.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 쪽이랑 최근에 핫한 뭐 언택이랑 뭐 교육주랑 뭐 마스크, 손세정제, 음압, 어저께 오늘 급등이 나온 뭐 택배, 포장재, 물류 이쪽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섹터의 특징은 치료제 백신 종목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감 추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언택, 뭐 교육 이쪽은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상당히 크게 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또 시장이 오르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시장이 내리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버스 테마 풋테마 이렇게 좀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참 참고해서 시장이랑 좀 박자를 맞춰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좀 핫했던 테마가 전자결제가 튀어나왔습니다. 다날이 오늘 오후장에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사실 장중에서도 조금 꿈틀꿈틀 대고는 있었는데 아무튼 다날 그다음에 뭐 KG 모빌리언스, 뭐 KG 이니시스 이 정도 다날이 지금으로서는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희 리딩반도 다날을 좀 못 잡아가지고 아쉬운 대로 KG 모빌리언스를 좀 사서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뭐 전자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증감 추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면은 오히려 언택이랑 좀 비슷한 성격을 띠는 테마로 형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뭐 이쪽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툭 튀한 종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식료품 관련주고요.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뭔가 좀 외식이나 밖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서 뭐 음식을 해 먹는 쪽으로 좀 기대감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CJ 시푸드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준비가 된 모양 같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를 뛰어넘으면서 아주 큰 슈팅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오늘 좀 상당했습니다.
시간에도 뭐 그렇게 밀리지 않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CJ 시푸드도 상당히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어제 이제 좀 대정화금이랑 바이넥스,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던 두 종목이잖아요. 악재가 나왔던 종목들인데, 이대로 죽지 않을 확률 높다. 반등은 충분히 줄 거니까 반등 나오면 좀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좀 좋은 반등이 나왔네요. 두 종목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조금 물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뭐 이대로 죽을 종목들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일단은 악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추가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반등이 좋게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 해놓고 추를 노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 후반에 갑자기 이제 반일 테마 관련주의 모나미랑 신성통상이 급등이 나왔죠. 모나미가 일단은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뭐 이제 어제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제 슬슬 나오던 건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문제로 좀 뭐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었죠. 지금 5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사임하는 걸로 거의 지금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상당히 극우인 아베 총리가 사임하는데 왜 반일 테마가 뛰냐, 오히려 반일 테마 쪽엔 악재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얘네가 그러면 올랐냐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면, 지금 아베가 사임하고 나면 새로 이제 후임이 총리가 취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사 중에 하나가 스사가 아니라 스가네요.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인데, 이 스가가 들려지는 이제 바에 의하면 아베보다 더 극우의 성향을 좀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스가가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대요.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베 밑에서 일을 하면서 바뀐 건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좀 극우 성향이 상당히, 그러니까 아베보다도 더 강하다고도 좀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스가가 만약에 뭐 이제 후임이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반일 테마에는 또 재료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쪽도 충분히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재료는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일단 후임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젠이 제가 뭐 어제 방송에서도 상당히 자리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기술적으로도 참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봉 하나 딱 뽑아주는 모양새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약간의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 에보트라는 곳에서 15분 만에 코로나를 뭐 이제 판별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미 정부에서 뭐 1억 5천만 개 정도를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젠 및 진단 키트 우리나라 업체는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뭐 주가상으로는 뭐 충분히 그냥 뭐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 상당한 만약에 리스크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조정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악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이랑 다음 주 초중반까지 이어지면서 코로나 이제 확진자의
추이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변동성을 가져갈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이제 또 주식을 떠나서 정말 좀 힘들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앞장서서 뭐 잘 이렇게 방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제 시청자 분들도 코로나에 뭐 태풍에 참 이래저래 조심할 것들이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